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장 강도만 잘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남들보다 시세를 먼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시장 강도가 100일 때 급등했죠.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 외지인이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을 때는 사야 된다. 자, 우리 잭파시님의 이제 투자 방법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방법 3가지가 있는 걸 제가 아는데, 첫 번째, 투자금을 최대한 줄이는 매수 전략. 요건 어떤 거냐면 가볍게. 이거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잖아요. 한 60채가량 사는데 한 5억밖에 안 들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리스크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고 돈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뭐 직장인이 크게, 저는 1,000, 2,000도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매물을 한 10년 동안 찾은 게 뭐냐면, 뭐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이랑 비슷한 거. 그러니까 충분히 뭐 내가 전세를 주게 되면 매매가로 봤을 때 크게 돈이 안 들어갈 것만 찾고 했었어요. 갭이 되게 작은 거. 그런 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투자금이 거의 안 들어가죠. 네, 사실 뭐 제가 지금까지 넣었던 것 중에 제일 큰 게 청량리 앞에 오피스텔 분양권 하나 5천 넣은 게 가장 큽니다. 완전 실패였어요. 이정부 아파트 2개 팔고 들어갔거든요. 이정부 아파트 오르기 전에 2개 팔고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뭐 매덕 올라도 제가 봐도 손해예요. 그냥 경험치, 경험치로 봤을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급매물 위주로 하는 게 이제 투자금을 줄일 수 있는 매수 전략이다. 이거는 뭐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뭐 임장 가셔서 보면 실제 내가 네이버에서 봤던 물건보다 더 싸게 뭐 구할 수 있는 것들도 부동산에서 물어보면 나오는 거 급하게 나오는 뭐 상속 관련된 물건 그런 것도 뭐 나오기도 하고 진짜 무슨 그런 서랍 물건이라고 해서 부동산이 일부러 네이버에 안 올리는. 왜냐하면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게 되면 부동산 용어로 그 양타라고 그러는데 부동산 중개인 분이 원래 매수자 매도자 뭐 임차인 임대인 이렇게 2개를 동시에 계약을 시키면서 복비를 2배로 받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하나를 손해보는다고 치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인터넷 올리게 되면 다른 부동산이 중개해가지고 그쪽에 걸 붙일 수 있잖아요. 이러면 내가 2배 받을 수 있는 거를 1배밖에 못 올리니까 정말 경쟁력 있는 거, 자기 혼자 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는 오히려 광고를 안 올리죠. 안 올리고 서랍에 넣어놓거든요. 그걸 서랍 물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물건들은 이제 뭐 사면 안전마진이 붙어 있을 가능성가 높으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합니다. 두 번째가 반드시 오를 물건만 사는 매도 전략. 이거는 뭐 지역의 뭐 시장 흐름 이건데 제가 우선은 전체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만약에 어떤 지역 자체가 괜찮다 이걸 뭐 지역 그런 을 구분하는 데이터 보는 건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지역이 괜찮다라고 하면 우선 손품으로 다 계산을 해놔요. 지도를 다 뽑아놓고 제가 또 뭐 지리과 나왔다고 했잖아요. 지도를 워낙 좋아해요. 그래서 제 부동산 방에도 지도 큰 거 걸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뽑아놓은 다음에 제가 임장을 갈 아파트를 PPT로 해가지고 다 정리해놔요. 현재 뭐 공시 가격이 얼마,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매물이 얼마. 그럼 그 2개를 뭐 나누게 되면 이제 공시 가격 대비 매물 가격의 퍼센티지가 나오잖아요. 그 퍼센티지를 적어놓고 한 하루 임장 간다라고 하면 한 20단지 정도를 계속 돕니다. 제가 원래 차를 운전한 게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가 엄청 늘었어요. 계속 넣다 뺐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넣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반드시 오를 물건만 사는 이게 약간 매도 전략보다는 약간 매수 전략 이것 같은데 지역의 지역 흐름을 보고 그 지역에 가서 한 바퀴 다 돈다. 그러니까 보통 초보자들이 되게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부동산 뭐 톡방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특정 단지를 보면 그 특정 단지만을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선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 이 이 단지가 나한테 넘어왔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특정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이거를 팔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 경쟁력 있는 물건이 그 동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있을 확률 아니면 더 있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물건을 살 때 보면 지역 흐름과 같이 전반적인 거를 확인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한 단지만을 찍게 되면 더 이상 이게 그러니까 말 이런 것처럼 딴 게 안 보여요. 더 싸고 더 경쟁력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그 단지가 아니라 그 단지 주위에 있는 것들을 동시 보는 눈을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가 마음 편하게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 이거는 아까 제가 이번 시장에서 떴던 분들 얘기하면 진짜 어느 시장 하나에 몇십 채를 통틀어서 샀다. 그럼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안 되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샀을 때는 뭐 그 사람 칭찬해 줘야 되긴 해요.
베팅을 한 거는 사실 그 정도 베팅한 거는 뭐가 있어서 한 거니까 네. 적어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못 팔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공격적인 투자라기보다는 보수적인 투자거든요. 네. 공격적으로 누군가는 보시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A형이기도 하고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전 약간 한 지역에 모는 것보단 한 단지에서도 많이 사봤자 2개고 보통 많이 사시는 분은 한 단지에서도 수십 개 사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되게 많이 나눠놔요. 지역별로 되게 나눠놓고 단지별로도 나눠놓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떨어질 때 한쪽으로 만약에 쏠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게 시세 흐름을 타다면 너무 영향을 크게 받겠다 생각해서 약간 리스크 분산, 해지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채수로만 따져봤을 때는 수도권에 한 40% 정도가 있고요. 네. 지방에 한 60% 정도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제 수도권과 다른 사이클을 가지면서 지방에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이런 부분, 지역적인 분배가 있고 또 하나는 물건적인 부분. 제가 이 발음을 물건이라고 하는데 물건이 많은데 네. 이 발음이 쉽게 안 돼요. 물건, 네, 네. 물건 한번 해보세요. 물건. 물건. 네. 물건은 왠지 뉘앙스가 안 살지 않아요? 네, 네. 안 살죠. 그래서 물건. 왜 물건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물건을 보면 그 서울, 경기, 뭐 인천 이런 데 수도권의 아파트가 한 40%가 있고 네. 또 서울의 오피스텔이 20%, 그다음에 지방의 아파트가 20%, 그다음에 서울의 노후된 빌라가 20%. 이렇게 4대 2대 2대 2. 이거는 약간 물건별로 나누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물건별로도 사이클을 동조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아까 원룸은 사이클이 별개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썩빌도 마찬가지고 약간 사이클과 별개로 갈 수 있게끔 리스크를 해지시켜 놓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집을 싸게 사는 네.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 기준만 공시 네. 가격 기준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기반 투자자인데 네. 뭐 만약에 지금 제가 2년 전에 설정해 놨던 거는 지방 아파트일 경우에 공시가격의 150%의 매수, 그러면 공시가격의 200% 매도.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한 1억 한 5천 정도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공시가격이 뭐 한 1억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게 공시가격의 50%잖아요. 150이랑 200은. 네. 그러면 이 50%라고 따지면 1억이 50%인 거고 그러면 마진은 5천인 거죠. 그래서 채당 5천 정도로 생각을 해놓은 겁니다. 매수 매도로 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잭파시님께서 투자 좀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려고 네. 질문 드리는데 부동산 사이클로 알아보는 투자 타이밍 네. 좀 어떤 것들 확인하실까요? 이거는 네. 제가 잘 사용하는 어플이 있어요. 근데 잘 사용하는 어플이 뭐가 있냐면 저는 뭐 일반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네. 그 아실이나 뭐 호갱노노 이런 부분도 잘 그렇죠. 체크는 하지만 네. 본격적인 투자 분석에서는 사용 안 하거든요. 네. 저는 그 호갱노노를 보면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약간 저는 그 호갱노노 보면 지역이나 네. 단지나 옛날에 네이버 검색어처럼 실시간으로 나와요. 단지나 지역이. 그러니까 그거를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를 보는지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저는 호갱노노를 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나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중기적. 제가 중기라고 얘기하면 저는 한 1년 정도로 네. 얘기를 하고 그 1년 안에서 거래량. 그리고 전 거래량보다 더 좋아하는 건 매물 증감이거든요. 네. 매물이 늘어나느냐, 네. 매물이 감소하느냐. 이거를 볼 수 있는 매물 증감을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 앱에서 봅니다. 네. 거기까지가 이제 중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 네. 1년 이상의 장기 데이터를 볼 때는 지인 프리미엄이죠. 이게 프리미엄을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는 무료 어플인데요. 이건 지인은 물론 무료 버전도 있어요. 네. 일반 있는데 프리미엄은 아마 돈 주고 봐야 되는데 전 돈 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투자에 있어서 필수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어요. 네네. 네. 자, 어떤 걸 보나요 여기서? 그러면 뭐 제가 제 책에도 한 챕터를 나눠서 네. 전주 자체가 뭐 괜찮다. 지금 말하는 괜찮다 뭐하다는 사실 지금 시점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오히려 지금 부동산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고 또 뭐 사고 싶은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시점보다는 이 사이클을 보면서 하락이 멈췄고 상승하기 전에 어떻게 예비적으로 공부하게끔 네. 전 보는 게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전주라고 하면 이게 지금 부동산 지인은 뭐가 있냐면요. 이 시장 강도라는 게 있어요. 좀 특이한 말이긴 하죠. 시장 강도. 왜 특이하냐면 얘네가 만든 말이라서 그래요. 네. 다른 데에 없는 얘네가 만든 말이라서 그렇고 뭐라고 판단하면 되냐면 이게 위에 부분은 지금 보시면 시장 강도를 빼볼게요. 요거는 지금 매매의 시세인 거고요. 네. 밑에 거는 전세의 시세예요. 네. 시장 강도를 켜볼게요. 이 매매가를 빼볼까요? 이렇게 보면 요거는 시장 강도예요. 네. 뭐 전세나 매매가랑 뭐 비슷하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상승 사이클을
야기하는 거는 사실 전세가의 상승이거든요. 사용 가치의 상승에 따라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치고 오르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러면 요걸로 봤을 때는요. 이게 두 개를 지금 다 같이 놓고 봤을 땐 자, 요게 시세고 요게 시장 강도거든요. 네. 시장 강도가 몇 개월 빨라요. 우리가 대학교에서 오픈북 시험 하면 쉽잖아요. 그렇죠. 뭐 굳이 안 해도 되고 이게 어디에 있다라고만 판단해 놓으면 책 펼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시장 강도가 그걸 만들어 놨어요. 부동산에서 실시간으로 보는 우리가 시세라는 거는 네. 그 시세마저도 사실 후행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KB 시세, 한국 부동산 시세, 이 시세는 이미 거래가 된 거. 그렇죠. 그리고 거래가 됐으면 우리가 부동산 실거래법에 따라서 네. 30일 후까지 접수를 해야 돼요. 네. 부동산에서 하면 계약을 하면 30일인데 그러면 계약한 시점이 이미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 최소 한 달은 느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세는 이미 후행성이다. 근데 이 시세보다 더 선행하는 게 있다. 그게 시장 강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장 강도만 잘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남들보다 시세를 먼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시장 강도가 높아지면 오를 확률이 좀 높아지는 그쵸. 거겠죠? 예, 맞아요. 이게 시장 강도가 지금 현재 뭐 요때 한 2019년 3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68, 마이너스 84였잖아요. 요게 사실 큰 변곡점이에요. 이게 큰 변곡점인데 이 변곡점이 왜 달라지냐라고 따진다면 이 변곡점은 왜 달라지냐면 결국 이때 누군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 누군가가 외지인일 거예요. 그건 나중에 살펴볼게요. 결국 거래량으로서 매매가 크게 일어나야 시장 강도 또한 바뀝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이 시점이 지금 매매가가 거의 매매 시장 강도가 마이너스 오니까 한 0인 시점이거든요. 여기가 투자로서는 베스트. 이유는 뭐냐면 시장 강도가 0인 거는 이 지역의 대장주가 아직 안 움직인 거예요. 대장주가. 네. 그러면 시장 강도가 0에서 계속 올라오게 되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시장 강도가 100이 됐어요. 네. 그러면 대장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왔을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대장주가 100까지 올라왔으면 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대장주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긴 한데 투자의 성향이 좀 다르긴 한데 진짜 돈 벌려면 구축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대장주는 돈이 많은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뭐 수채 수십 개를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현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 구축을 만약에 무피나 뭐 갭 500이나 갭 1000이라고 하면 그때는 수십 채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 강도가 100이라고 하면 이미 구축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투자 시점인 거죠. 왜? 구축 투자자로서는. 네. 왜냐면 분양권이나 이미 뭐 신축이나 대장주나 이렇게 투자하려고 했으면 100까지 오르는 순간 0에서 100 올라가는 순간 이미 시세도 상승했을 거거든요. 근데 구축 자체는 이때 투자하면 제일 좋은 거고 그러면 요 시점으로 자세히 볼게요. 요 시점 위로 이게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0인 시점. 0인 시점이 19년 9월이잖아요. 네. 19년 9월. 이게 19년 9월이에요. 정확하게 시장 강도가 100일 때 그 후로 어떻게 됐어요? 급등했죠. 왜냐하면 시장 강도가 100에서 300까지가 가면 우리가 아는 시장 강도 300은 뭐냐면 다들 OTP를 꺼내고 싶어서 미치겠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불장 있죠. 이 불장이라는 단어 사실 한 2년 전에는 뭐 뉴스에 나오고 뭐 무대에 나오고 엄청 나왔었는데 뭐 김포 이런 데 있잖아요. 불장 뭐 이런 거 뭐 하나 집 보여주면은 그 강서 뭐 구단지인가 뭔가 가면은 뭐 세입자가 뭐 20명 와가지고 누가 먼저 사냐 뭐 그런 거 할 때 그런 게 우리가 불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정말 계좌로 돈을 쓰기 직전 이런 게 상황이 너무 많다. 뭐 그래서 이제 시장 강도가 300 정도가 되면 그런 불장이 돼요.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올랐죠. 자 보시면은 매매 시장 강도가 그러면 82, 200. 전주 같은 경우에는 요때였네요. 요때가 21년 4월, 21년 10월. 그래서 이렇게 시장 강도를 보면서 구축을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흐름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신축이 올라간 거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좋지 않아요? 구축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신축은 불안하잖아요. 내가 첫 봤다니까. 네. 내가 들어가서 망하면 난 망하는 건데 그렇죠. 이 구축 투자자들은 되게 마음이 편한 게 이미 신축이 뜬 걸 봤어요. 또 정말 핵심 지역 말 그대로 뭐 전북이라고 따졌을 때 전주에 투자를 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또 바꿔야 될 게 전주는 늦었지만 그 밑에 있는 익산이나 군산은 시기가 아직 충분했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각 도의 우두머리 시를 놓친다라고 하면 바로 그 밑에를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그 시에서도 구축을 아직 오르지 않은 걸 파악을 해야죠. 근데 이 시점에서 저는 같이 보는 게 뭐냐면 당연히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올라가도 보는데 이거는 전체의 거래량이거든요. 전체의 거래량 말고 요거는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량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 실거주를 하는 그 도에서는 막상 거래량이 크게 나오기가 어렵다. 상승기 초반에는.
왜? 무서울 거니까. 그래서 보통 외진 투자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실거주자 중에서도 빠르신 분이 들어오고 그 다음 공인중개사분 중에 똑똑하신 분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결국에는 그쪽에 실거주자들이 몽창 들어왔을 때가 거품이 빡 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도 그 지역 내를 다 빼버릴게요. 지역 내를 다 빼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거래량 중에 무슨 거래량이냐면 지역의 서울 사람들이 산 거래량이고요. 지역의 기타는 이 전북 전주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산 거예요. 딱 보시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죠. 없죠. 언제 여기서 빡 튀어나왔어요? 19년 12월이죠. 여긴 거예요. 투자 시점은. 그러니까 요때 들어가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2019년 10월에 66명이 샀어요. 전주를. 근데 그 12월 달에는 60명이 아니라 269명. 한 거래량이 4배 늘었죠. 제가 아까 말했던 1차 투자의 시점이가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그래프를 보고 아, 베팅이다 라고 하셨던 분들은 사실 여기 들어가서 엄청 늦었죠. 전주 같은 경우에 이때 들어갔으면 무피였고요. 저도 전주를 2020년 말에 들어갔지만 취득세 1%일 때 들어갔지만 제가 그때 8,700에 매매를 하고 전세를 1억 1천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매매하면서 2,300만 원 풀피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집을 사면 돈이 생기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수십 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집을 사면서 돈을 받고 어차피 전세가도 오르잖아요. 전세가 오른 것도 받고 시간 지나다 보니까 매매가 오른 거 팔아서 돈 벌고 이런 식으로 되게 선순환되게 되어 있거든요. 가장 안 좋은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팔고 나갈 시점에 나도 돈 벌어볼까 하는 사람들. 주식시장에서도 뭐 남 돈 벌었다고 해서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끝난 거잖아요. 경매도 마찬가지거든요. 스님이 들어와서 있다거나 왜 안고 막 이렇게 막 있다거나 이게 딱 보면은 이미 남들 털고 나갈 때는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건데 물론 이게 다 모든 게 후행성이긴 하지만 이 그래프만 봤을 때도 아,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 외지인이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을 때는 사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매물 거래 추이도 잘 살펴보는데 뭐 지금 사실 되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알려드리다 보니까 복잡하시긴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결국엔 10년 넘게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왜 일반 지방이지만 사지 않게끔 따지고 보면 아직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거래량도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량보다 더 중요한 건 매물 증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거래량도 결국 후행성이에요. 거래가 찍혔으니까 그 우리가 한 달 뒤에 보는 거고 그러면 이 거래가 찍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고 따져보면 결국엔 매물 증감이에요. 매물이 빠졌기 때문에 한 달 후에 거래량을 찍힌 거거든요. 그럼 결국엔 매물 증감이 선행 지표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2021년 9월부터 전주가 매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죠. 4,000건에서 지금 6,000건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구간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구간 7,000건에서 4,000건 빠질 때. 잘 보세요. 시장에 이 전주에서만 7,000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만약에 여기서 보면 한 2020년 7월 한 1년 정도만 있었는데 7,000에서 거의 4,200이면 시중에 있는 물건이 반이 날라간 거예요. 그 말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물건이 없어졌다는 거는 매도자가 내 물건을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물건을 거두던가 또는 누군가 이걸 샀겠죠. 샀으니까 매물이 없어졌을 거니까. 그럼 그 두 개가 모두 가격을 띄우는 요소인 거예요. 거래가 됐으니까. 왜? 실제적으로 초반에 굉장히 싼 물건들이 많은데 투자자들이 좋은 물건을 다 가져가게 되면 그 다음에 호가가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호가가 오르게 되면 그 다음 체결하는 거래량 당연히 시세가 오르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매물이 감소되는 국면은 사는 시점,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은 사면 안 되는 시점. 근데 이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매매의 물량이 증가가 되면 상대적으로 전세의 물량은 감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 전세의 물량도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의 물량이 감소가 돼야 시중의 평균치보다 감소가 돼야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요. 정말 간단한 공급과 수요예요. 평균치보다 전세 물량이 없어요. 그러면 그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경쟁이 일어나게 되겠죠.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세가가 올라가게 돼 있죠.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가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매가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전세의 물량이 쌓여가고 있는 것도 당연히 좋은 게 아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월세 많이 살아요. 그래서 월세가 많이 물건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법인 거래 같은 경우에도 뭐 법인이 뭐 특별하게 뭘 샀다라고 하면 지켜보고 있고요. 또 인구 자체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럼 서울을 한번 볼까요? 이건 약간 서울이랑 비슷하게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다 경기도로 가고 있죠. 네, 인구 전출 1위.
그러면 서울이 한 3년 동안 경기로 전출된 게 100만 명이죠. 네. 100만 명. 서울, 인천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서울의 인구는 줄어드는 건 맞아요. 우리가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세대 추이를 보세요. 세대는 올라가잖아요. 네. 결국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인구보다는 세대거든요. 그렇죠. 세대가 결국 한 네. 집씩 사는 그렇죠. 거니까. 한 집씩 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거 어떤 지역을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 세대가 늘어나고 있냐 없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나중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구미도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눈에 확실히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투자할 시점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 아닌 거죠. 네. 근데 운 좋게도 만약에 여기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가 또 줄어가는 구간이 생겼을 거고 그럼 그 시점이 제일 투자하기엔 좋은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장 뭘 알아야 되냐면 어떤 특정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특정 이벤트가 있지 않은 한 왜냐면 이게 보통 세법에 바뀌거나 뭐 이런 부분들인 거거든요. 네. 이렇게 매물이 쌓여가는 것도 결국엔 중과 유예가 되기 때문에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고 그런 게 일어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구미도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근데 저는 구미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현지 거기에 있는 사업장의 수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네네네. 그쵸? 맞아요. 사실 구미를 욕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구미에 내채 있어요. 저도 구미에 내채 있고 네네. 아 구미가 되게 안 가요. 네. 왜 안 가냐면 이것도 별도의 얘기인데 대구, 네. 영향권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와 임장을 가보면 구미가 이제 그 산업체가 중간에 있고 네네. 아파트가 이게 원처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처럼 뭔가 아파트가 모여 있어야 유기적인 관계. 얘가 오르면 야, 쟤 젊어 그만큼 올랐어. 네네. 우리도 그만큼 올라야지.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약간 주식으로 따지면 순환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돌아가면서 올리는데 구미는 이게 다 떨어져 있어요. 네. 단지들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미 자체도 제가 내채는 가지고 있지만 뭐 지방은 제가 아까 맨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산 시점이 또 워낙 전 싸게 사긴 했지만 네. 매도 자체를 뭐 오래 끌진 않을 생각이에요. 네. 개인이기 때문에 2년 끝나면 바로 나올 생각인데 이것도 보시면 우리가 어차피 지역 소득은 다 올라요.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막 지역 소득이 떨어지는 건 많이 없어요. 이것도 보면 월 평균 여기 구미시의 지역별 월 소득이 지금 뭐 270에서 네. 300, 310 이렇게 해서 오르고 있죠. 네. 이렇게 보니까 국민연금 자체는 납부금액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죠. 많이 벌면 많이 그만큼 내니까.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가입자 수,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2016년에 7만 6천 명이었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7만 1천 명까지.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산업체가 죽어가고 있는 데는 저는 약간 좀 유의를 해요. 최근에 어디가 많이 올랐냐면 이천시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천시가 되게 많이 올랐는데 이천시는 제가 사실은 연습을 안 하고 와서 바로 까는 거라서 네. 제 예상과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사업장 국민연금 납부 현황에 봤을 때 네. 이게 지금 납부 금액도 올라가는 거지만 가입자 수도 늘어나고 있죠. 점점. 네. 이 말은 뭐냐면 이천시에서 계속 기업체들을 지금 유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케이블 TV 보니까 충주도 무슨 현대 엘리베이터 어쩌고저쩌고 써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충주도 사실 최근까지도 네. 되게 딱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증가하고 아까 있네요. 구미랑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얘는 2만 4천 가입자 수 중에 3만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보이잖아요. 네. 네. 결국엔 전 이게 또 핵심이라고 봐요. 지방 투자의 핵심은 결국 이 지방에서 그만큼 돈을 벌어내느냐 안 벌어내느냐. 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지 그 근처에 있는 주거에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거기 주거에 사는 게 의미가 없고 네. 주택 가격도 많이 오르지가 않겠죠. 내가 돈벌이가 없는데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살펴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데이터들을.